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2008년 5월 12일인가요? 그 뉴스쇼가 시작된 날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10년 된 거 축하드리고요. 예. 10년 동안 자리를 보존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의 의미로 예.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이거 되게 중요하고 막 웃으면서 지금 목소리 가려졌는데 다시 말할게요. 재산 조용히 해주세요.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이거 엄청 강조해서 예. 제가 쓴 건데요. 예. 이 책을 저에 대한 지지 문자를 열렬히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저자가 2주 내지 3주에 걸쳐서 친필 사인을 제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내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게 10주년 축하 인사하고 이게 이렇게 엮입니까? 그러면서 책 홍보를 그렇게. 책 홍보. 예. 이야, 완전 잘 돼야 됩니다 이 책. 아니, 전 처음 쓴 아까 거라. 옆에서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계시길래 오늘 우리 저기 라디오 재판정 할 거 그거 공부하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축하합니다 써놨어요. 아, 근데 공부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하실 얘기를 아니, 쭉쭉쭉 써놓은 거죠. 백성 변호사님 뭐 홍보할 거 없으세요? 아, 전 없어요. 저는 뭐 한쪽에서 많이 하면 저라도 안 해야죠. 네. 전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스쇼 10년, 재판정 2년, 백성문 11개월. 재판정 오늘 열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리 바빠도 요 질문은 잠깐 하고 가야겠어요. 지금 지방선거가 한창 무르익고 있는데 제일 논란의 중심에 선 게 경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지사. 남경필 후보가 차마 옮기기도 힘든 욕설을 뱉어낸 이재명 후보를 선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욕설 파일 내가 유세장에서 틀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좀 법적 공방에 오가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거냐라는 청취자 문자가 어제 사실은 많이 들어왔거든요. 답을 좀 주시죠. 사실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걸 뭐 틀진 않은 상황이니까요. 예. 남경필 후보가 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유세차에서 틀었다. 예. 그럼 이거는 공직선거법 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예. 그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뭐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나 혹은 뭐 배우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 욕설을 틀면 당연히 후보자를 비방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확실한 건데 다만 예.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걸 두고 있어요.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네. 위하면 괜찮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게 이거는 경기도민이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공의 거죠. 이익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욕설을 하는 후보를 정확하게 이 욕설하는 걸 들어서 사실 이 공직 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이고 뭐 그렇게 해서 법적 검토를 마쳤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2014년에는 이게 유포 금지가 났었다면서요. 네, 그때 났었죠. 법원에서. 근데 이제 유포 금지가 그때 났었던 거하고 그때 이제 이 유튜브에 이걸 공개했던 뭐 그 셋째 형이었나요? 예, 네, 형님. 셋째 형하고 그다음에 언론사가 이제 보도를 하지 못하게 가처분이 나온 거고 예. 그 가처분의 대상에 남경필 후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처분에 완벽하게 반하는 건 아닌데 이때도 이거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번에도 틀면 그렇죠.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일단 틀면 틀어 놓으면 일단 전파가 되잖아요. 어쨌든 전파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틀 것 같아요. 강행할 것 같아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나중에 생길지언정 일단 틀 것 같다. 그러니까 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게 나중에 뭐 후보자 비방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또 한 번 뜨거운 쟁점이 되지 않을까. 노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법적으로? 이 상황에서 깨알 홍보 하나 하면서 하겠습니다. 또 무슨 홍보요? 제가 그 경인 방송 OBS에서 선택 007이라는 방송을 해요. 진행을 하는 건데 TV에서 지상파 방송입니다. 근데 그 방송이 바로 이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관련된 경기도 쪽 관련된 부분들을 모셔서 그 선거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건데요. 바로 내일 제가 녹화를 하는데 남경필 지사를 모십니다. 그래서 내일 이걸 아무래도 물어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에 너네들의 솔직한 저의가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그걸 내일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다는 그래서 거예요? 내일 물어볼 거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유, 노 변호사님 오늘 작정하고 홍보하러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백 변호사님 의견으로 오늘은 그 대표 의견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공공의 이익이냐 사생활 침해냐 분명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2014년에 전례를 들었을 때는
사생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좀 높다. 하지만 남경필 후보는 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틀 것 같아요. 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타격이 될 거니까. 제가 봐도 틀죠. 당연히. 트는 게 유리하죠. 그렇게 보세요. 훨씬 유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건 아니고요. 오늘 재판정 주제는 사실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주제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자, 오늘의 주제. 진에어에서 스키니진을 승무원들에게 입으라고 강요했다. 이것은 강요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바로 이 주제입니다. 네, 백 변호사님.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에어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진그룹 계열사죠. 진에어는 조현민 전무가 거기에 임원으로 있어서 또 이게 뭐 법 위반이 아니냐, 외국인이니까 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진에어의 진. 그래서 그 진에어를 타게 되면 그 안에 승무원들이 스키니진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스키니진이 아니고 스트레이트진이라 조금 다른데 청바지 입고 있는 그러니까 청바지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니폼 보면은 스튜어디스를 딱 떠올릴 때 이 바지하고는 잘 딱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에어는 저가항공으로 좀 젊고 발랄한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그런 쪽으로 정해서 스키니진 뭐 아니면 뭐 청바지를 입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들이 많이 생기고 불만이 많이 나와서 이것도 조현민 전무가 밀어붙인 것이니 갑질이고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해당한다. 네,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노 변호사님. 아니 언뜻 생각하면은 오늘 노 변호사님도 청바지 입고 오셨죠. 네. 저도 스키니진 즐겨 입거든요. 백 변호사님도 그러시죠. 스키니는 저는 좀 스키니는 아니고요. 저는 좀 빼주세요. 스키니는 좀 그래요. 스키니는 좀 민망해서. 자제해 주시고요. 청바지는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편해서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튜어디스들도 편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어떤 불만들이 나온 거예요? 이 스튜어디스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몸에 편한 바지를 입는 게 아니고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10시간 넘게 비행을 합니다. 승무원들이 방광염, 질염, 소화불량, 땀띠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특히 객실 내에서는 기압차가 심해서 신체를 압박하는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키니진을 입고 쓰러진 직원도 있었는데 당시 의료진이 이 스키니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쓰러진 경우도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 저처럼 그 지상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 기압차가 높은 고도가 높은 항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아마도 몸에 더 쫙 끼는 데다가 혈액순환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편하다, 불만을 회사에다가 얘기했는데도 10년 동안 얘기했대요. 묵살 당했기 때문에 강요죄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보내주십시오. 진에어의 스키니진 유니폼 강요는 갑질이고 강요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변호사가 이쪽이세요?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쪽이시고요. 백성 변호사님은 이거는 괜찮다. 사실 너무 많이 지금 대한항공, 뭐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회사의 정책이고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꽉 끼는 것만 무조건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소 과장되게 알려진 것이다. 이건 절대 강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강요죄가 될 수 없다 생각하시면 백변호사, 백변 남자 변호사, 백마당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아주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백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얘기부터 좀 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 변호사님이. 이걸 입어가지고 방광염, 질염, 뭐 땀띠 이런 걸로 고생을 하는데도 계속 입어라 하는 거는 회사가 갑질하는 거고 강요죄 아닙니까? 그리고 진에어가 스키니진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진이라고 해서 뭐 개인에 따라서 약간은 헐렁한 걸 입어도 용인을 합니다. 청바지가 두 종류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다.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를 탔다. 그럼 승무원들 유니폼 입죠. 나 이 유니폼 싫어. 나는 이 유니폼 말고 그냥 내 평상복 입고 싶어. 그럼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유니폼이라는 거를 정해놓은 그런 직종은 그 회사의 스스로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에어 같은 경우 앞에 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진이 그 진이에요? 그 진을 그 진으로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그렇게 맞추려고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젊고 발랄하고 좀 그런 가벼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사의 정책으로 청바지를 입자라고 한 겁니다. 그게 강요죄가 되면 우리나라 아마 프로야구 선수도 평상복 입고 야구해야 될걸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모든 게 다 잘못된 걸로 보이지만 좀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이런 정도까지 이걸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싫으면은 어차피 여긴 사기업인데 사기업의 그 정책이 싫고 그것 때문에 뭐 몸이 아프고 이러면 그 직원이 그만둬야 될 문제지 이걸 죄라고 할 수는 없다. 노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이해심도 참 많으시고 진에어 수뇌부랑 친하신가 봐요. 오죽했으면. 전혀 몰라요. 오죽했으면 진에어 사람들이 청바지 유니폼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걸 제보를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10년 동안 너무 불편하다. 우리 힘들다. 이게 그냥 몸이 단순히 불편하다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항공법 2조 5항에 의하면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위험한 순간에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안전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의무가 있죠. 그런 경우 보통 바다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비상 착수할 때 승무원이 물에 빠지면 구명조끼를 착용해도 물을 흡수한 청바지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비상 탈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까지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몸의 문제를 떠나서 그럼요. 비행에도 방해가 된다. 그래서 2012년도에 어떤 항공사 노조가 인권위에다가 이 엄격한 복장 규제하는 거 좀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013년 2월에 인권위에서 그러지 말아라. 본인의 바지도 입을 수 있고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권고까지 했는데 결국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유니폼을 입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유니폼 당연히 그 회사에 추구하는 바도 있으니까 입을 수 있죠. 단정하면 좋죠. 또 이미지를 또 제고하면 좋죠. 다만 그 유니폼이라고 하는 걸 입어서 그 입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거나 너무 과도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유니폼 입지 말랍니까? 왜 자꾸 얘기의 초점을 그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근데 뭐 스트레이트도 있긴 있다면서 좀 헐렁한. 그러니까 그 스트레이트를 입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 내에서 방침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이트가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니까 그때부터 피팅하는 걸 멈췄다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역시 쫙 달라붙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하긴 청바지라는 것이 그냥 다른 바지보다는 좀 기본적으로 좀 달라붙는 게 있긴 있죠. 변호사님. 사실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엄청 좋긴 해요. 아까 보시면 뭐 인권위에서 뭐 엄격한 복장 규제에 대해서 진정을 넣어서 이제 바지도 입을 수 있게 했다. 지금 바지 입게 하고 있잖아요. 진에어 지금 입는 게 바지입니다. 그 청 치마가 아니고 청 바지예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에서도 바지 입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면. 사실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를 딱 들어보면 마치 진에어의 모든 승무원이 막 다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톡방 몇 명인지 들어가 보셨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안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도 있겠죠. 어느 직역이나 이런 유니폼을 입게 하는 곳에는 불만이 나옵니다. 몰입혀도 불만은 나온다.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만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 유니폼을 결정한 사람은 강요죄로 처벌해야 돼. 이건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회사의 정책이 좀 잘못됐으니까 그래 유니폼을 입더라도 뭐 지금 너무 꽉 끼는 스키니진보다는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편안한 청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하자. 이 정도까지는 제가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꽉 끼는 스키니지 싫으니까 나는 내일부터 치마 입을래는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곳에 하나만 더. 노 변호사님. 진에어가 왜 더 문제가 되냐면요. 규정이 너무 세세한데 사내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BMI라고 아시죠?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체중 관리를 하라 이런 조항이 들어있고요. 이 조항을 두고 몸매 관리를 강요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급자들이 미용실에 보면 염색 판 같은 게 있어요. 그 색깔하고 맞춰가지고 이상하면은 그 머리 하지 말아라. 바꾸라고. 머리 색깔까지. 그리고 30cm 자를 들고 다니고 머리 색상 길이 손톱 길이를 다 검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청바지까지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감시하고 강요한다는 백 변호사님이 한 말씀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도 이걸 뭐 외모 뭐 이런 걸 뭐 중시하고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항공사 승무원들에게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뽑을 때도 보시면 외모는 충분히 큰 기준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뭐 승무원을 뽑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마 이 청취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보죠. 어느 정도 그에 대한 회사 내부에 제한을 두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일반 직장하고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엄하다라고 해도 이해할 정도 수준이라고 예를 들어서 저희 변호사님 보시는 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기 몸무게는 몇 킬로로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권 침해겠지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직종이 아니라 이곳에서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알겠습니다.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 정도까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여기는 항공사다. 그렇죠. 자,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재용님. 너무 마녀 사냥식으로 지금 이 한진 사태를 보다 보니까 이 청바지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김정호님은 아니죠. 노변이죠. 승무원 건강도 그렇고 승무원이 응급 상황에서 아까 그 물에 청바지. 빠졌는데 청바지 입으면 그건 완전히 진짜 이건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분은 또 그런 말씀. 전승욱님 이미지보다 노동자 인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회경님 유니폼이란 건 원래 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추리닝 입고 하자는 주장 외에는 다 이게 죄가 되는 거 아니냐. 백변. 박용준님 손변. 손변 내일이에요, 박영준님. 뜬금없이 왜 이러십니까? 이런 문자들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 번씩 더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아까 한 분이 그러셨어요. 이런 식이면 그럼 추리닝 외에는 다 각자 불편한 이유들은 있는 거 아니냐? 적당한 수준에서 해결해야죠. 그러면 우리 뭐 와이셔츠 입으면 전부 다 안 됩니까? 다 추리닝만 입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근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관리자인 그분은 그 스키니진을 입고 하늘 높이 올라가지 않고 10시간 내내 남을 서빙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앉을 시간도 없는 근로자를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입어라. 야, 청바지 편하다는데 왜 안 입냐? 이렇게 나온다면 10년 동안 그 직원들은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 쓸데없는 불만들을 토로했겠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얘기가 하나도 안 먹혔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샵 1212 50원 단문 100원 장문 유료 문자로 노변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하다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백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노 변호사님 얘기는 아니다. 지금 뭐 마치 모든 진에어 직원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뭐 청바지를 입으면 나중에 뭐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무슨 뭐 물에 젖어가지고 뭐 구조가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잘못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강요죄로 처벌해야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마치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돼 쪽으로 지금 자꾸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유니폼이라는 것은 이런 승무원 그다음에 각종 운동 경기 뭐 어느 곳에서나 유니폼으로 정해진 곳은 그 안에서 정해진 대로 입습니다. 누군가 다소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회사의 정책이나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처벌을 한다 강요죄로 그럼 아마 앞으로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직업 관련해서는 불만이 터져나오면 모든 총수가 다 처벌을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노조가 투쟁할 수 있고 이걸로 문제 제기할 수는 있지만 죄로서 이렇게 가긴 그렇죠. 어렵다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백변 뭐 너무한다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아까도 너무한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안 되고 구별은 할 수 있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집계가 끝났나요? 이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자, 오늘 진에어의 승무원에 대한 스키니진 유니폼 지시는 강요죄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72대 28, 28% 대 72%로 이것은 회사 측이 너무한 거다. 강요죄로 보인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제가. 그래요? 꼭 지면 그런 얘기한다. 아니,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분노 수준이죠. 근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노하시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좀 냉정한 시선도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관리자 마인드. 고맙습니다. 오늘 재판정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한테 굉장히 아부하는 문자들도 많이 계속 보내세요. 오고 있고 많이 보내드릴게요. 9797님은 제가 땅땅땅 내는 소리가 효과음입니까? 직접 치는 겁니까? 물어오셨는데 아이고 직접 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요. 때릴 때마다. 이게 이렇게 세게 쳐도 방송이 작게 나가가지고 제가 어찌나 세게 치는지 치고 나면 팔이 아플 정도로 친다는 거 답변이 되셨을 거예요. 두 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